일단 순직 해병 2주기가 이제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특검의 항소 포기로 박정훈 대령은 무죄를 확정받았고요. 내일 해병대 수사단장에 직무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순직 해병 특검 오늘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임기훈,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섭 전 장관부터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전 비서관이죠. 전 국방비서관 임기훈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고 특검에서 브리핑을 했고요. 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19일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상병이 순직을 했고요. 그리고 8월 2일에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해수 및 박 수사단장을 입건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 한 달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아주 급박한 일들이 벌어졌고 10월 6일에 군 검찰이 항명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고 8월 2일에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이 됐네요. 따라서 거의 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그 최상병 특검은 벌써 2년 전에 참 안타까운 우리 병역에 복무하던 우리 젊은이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든 한정 의혹 없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처럼 범죄 혐의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중한 건 잘 아니고 당시 있었던 이른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경로, 그 경로의 이유와 경로의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결재를 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갑자기 뒤집어서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보직해임하고 항명죄로 기소했던 그 과정이 직권남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게 저는 수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아까 나왔던 특검부의 설명도 거기에 집중적인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나왔던 국방부 장관, 국방부 대변인, 국방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이 다 대통령의 그런 경로의 지시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전달자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해명하는 게 필요한데 가장 핵심은 대통령의 경로죠. 왜 경로했을까? 군 통수권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서 야, 그거 한 명 죽었는데 사령관을 기소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경로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저는 굉장히 이거 분노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VIP 경로설에 대한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가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당 입장에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거의 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박정훈 대령이고요. 반면에 VIP 경로설의 그 VIP는 지금 수감된 상태로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핵심 피의자이고 압수수색을 오늘 받았습니다. 언제쯤 수사가 마무리 잘 될 수 있을까요, 김영남 위원님? 일단 최상병 특검은 최장 수사 기간이 120일이니까요. 예.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넉 달 안에는 무조건 끝나는 사건이죠. 근데 거의 이제 조만간 최고 핵심 피의자까지 조사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조만간이요? 예, 조만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박정훈 대령이 사실은 우리 지금 법상 군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대로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지휘관들의 결재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첩하지 못하게 막은 게 법률상 법률에 위배되는 조치였거든요. 근데 다만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률상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근 2년 만에 박종훈 대령은 본인이 원래 있던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로 복귀를 하고 그때 화를 내거나 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던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그야말로 처지가 180도 서로 바뀌게 됐습니다만 2년이 걸린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한다 내지는 법대로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인정을 받는다는 교훈을 또 하나 얻었고 박종훈 대령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사실은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그때 군인들도 똑같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였는데 이 대통령의 불법한 지시를 따라야 되느냐를 놓고 고민할 때 많은 군인들이 특히 영관급 지휘관들이 박종훈 대령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모범을 보였던 박종훈 대령처럼 소극적으로 작전을 회피하거나 위에서 떨어진 불법적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군인들 덕분에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종훈 대령은 사실은 본인이 있었던 자리에 복귀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지난 2년 동안 겪었던 고초에 대해서 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항명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죠. 근데 그 판례를 우리가 뭐 다 확인해서 일을 할 수는 없는데 사례로서 모범이 된 예. 그런 지난 2년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김희정 의원님, 네. 내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조사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결국 저희가 경로설. 그렇습니다. 예. 불가사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굉장한 실세로 알려져 있었죠. 사면까지 시켜가면서 대통령실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보실 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안보회의에서 있었던 그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도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예. 최병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2년을 끌어오는 동안에도 그리고 계엄과 관련해서도 김태호 차장의 역할은 없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저는 이 최혜병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에서도 김태호 차장은 불러서 조사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점점 그동안 숨어있던 사람들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네, 아니, 예. 우리 당이 오늘 혁신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부부의 전횡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한다. 그 전횡의 중심에 저는 그 경로설이 있었다고 봅니다. 경로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의혹을 규명하려고 할 때 그것이 대통령실 앞에서 막혔잖아요. 그렇다면 당시에 우리 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갔어야 하는데 그때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사과 말씀드리고요. 안보와 보험 문제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께 더 큰 믿음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박종훈 대령이 이제 2년 만에 복귀한다는 점, 뭐 복귀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예. 근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맹점이 뭐냐면 윤석열 부부의 전횡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전횡이 이루어질 때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이른바 실세들에 대해서 인적 청산을 거부했잖아요. 아니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만 사죄를 하고 그 사람들 옆에서 호가호위하면서 각종 나쁜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거부하는 게 자체 모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희숙 알겠습니다. 혁신위원장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반론은 다음 시간에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